네, 안녕하세요. 조성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졸업한 학교인 한국교환대학교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요. 체육교육과 이상학번 새내기들의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마이크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온 20살 김희찬이고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좋아합니다. 네, 빠른 소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교원대 체육교육과 이상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20살 이상엽이고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왔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이고 성민쌤이랑 같이 이번에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인터뷰 한번 잘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볼 건데 사실 학교 다닌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학교 다녀보니까 어떤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학교가 좀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디스부터 한다고? 좋아요.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시설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질문을 해볼게요. 그 시설이 좋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시설이 좋아요? 제가 도서관 많이 다니거든요. 도서관 시설이 엄청 좋았고 그리고 체육관도 저희 체육학과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심심할 때 농구하거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네 어떠신지? 네. 희찬이가 말한 대로 학교 시설과 체육시설 정말 좋고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집을 멀리 떠나서 사는 게 처음인데 그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제가 걱정을 괜히 한 거 같더라고요. 오히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게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저에게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건 이제 몸풀기 질문이었고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볼 건데 언제부터 이 한국교원대학교를 목표로 좀 준비를 했었나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삼수할 때 이 학교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목표를 좀 가지고 준비를 했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수능 끝나고 실기 준비하면서부터 한국교원대라는 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좋아요. 네. 저는 부모님께서 한국교원대가 어떠시냐고 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체육교육과를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어떠시냐고 추천해 주셨고 저도 한국교원대 사이트에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인 것 같아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정시고 옆에가 이제 수시인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입시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뭔가 이런 질문이에요. 정시 한 명, 수시 한 명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 사실 어려웠던 것보다는 시즌 때 저는 원래 클라이밍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턱걸이 훈련 따로 안 했을 정도로 턱걸이는 저한테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높이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높이뛰기는 아무래도 피로골절이 오다 보니까 이게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준비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높이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질문을 좀 해볼게요. 턱걸이를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해요? 고등학교 때 체력왕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주최하는 건데 공식 기록으로 30개, 1학년 30, 3학년 30개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쉬웠겠다 사실 이번에. 네, 쉬웠습니다. 할 때. 근데 높이뛰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몇 넘었어요? 158이 넘었는데 오 잘했는데요? 158은? 신기록 세웠어요 거기서. 시기장에서 신기록? 그래 가끔 이렇게 시기장 가면 신기록 세우는 사람들이 있긴 해. 근데 사실 시기장 가서 신기록 세우는 거 운이 엄청 좋아야 되고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록 세웠다는 얘기 듣고 막 나도 가서 신기록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하면 안 된다. 그쵸? 정시 그 실기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 질문에서 쭉 이어서 해볼게요. 수시는 준비할 때 뭐가 어려웠죠? 네, 일단 저는 3학년 내신을 최대한 열심히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전교 꼴등일 정도로 막 공부를 많이 못해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되게 기본기가 부족해서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으려고 많이 공부를 했고 확실히 남자이다 보니까 여자애들에 비해 수행평가를 챙기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제가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많이 해서 점수는 교원대에 맞춰서 제가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면접을 공부를 많이 했고 교육과정 그리고 체육 교육과정 모든 과정을 다 읽어보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정시니까 수시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 교육과정 이런 것도 계속 살펴보고 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저 또 항상 이제 수시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다른 학교 또 어디 썼었는지. 이 학교 말고도 중앙대 체육학과 중앙대 체육교육과 서울대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서원대? 서울대 서울대? 체육교육과와 인하대 그리고 동국대가 고려대 썼습니다. 어디 붙었나요? 중앙대 예비 1번까지 중앙대가 4차에서 예비 1번이었고 8차까지 있었는데 그 후로 확인 안 했습니다. 그 교원대가 마을 확정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하대 붙었습니다. 서울대 붙었으면 어디 갈 거예요? 교원대 왔을 것 같습니다. 교원대 화이팅. 네, 이따가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그 솔직한 대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교원대 붙었으면 사실 잘한 거죠. 그 내신을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모든 학교마다 약간 내신 서출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적어도 한 1.8에서 1.9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좀 안 나오면 2.0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원대 기준으로 산출하면 몇이었어요? 1.89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잘했다. 혹시 내신 얼마나 됐어요? 저 7등급이었어요. 네, 7등급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 재수 안 했죠? 현역이죠? 네, 맞아요. 아, 그래. 내신 안 챙겨도 잘 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내신 안 챙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긴 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럼 이제 정시도 성적이 혹시 이제 공개가 가능한지. 네. 저는 국어 선택해가지고 수학 대신 국어를 선택해서 국어 91점이었고요. 그리고 영어 3등급, 그리고 탐구 한 문제씩 틀려서 1등급 나왔습니다. 수학은 7등급이었고 한국사 8등급이었습니다. 와, 잠깐 그러면 1311이야? 아니요, 국어 2등급이었어요. 91점. 2311? 네. 이야, 성적 좋네. 근데 원래 우리는 100분위로 하죠. 아, 네. 근데 기억 안 나죠? 100분위. 인생을 되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사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기는 몇 감 했죠? 아, 그건 교원대가 그 공개를 안 해주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잘 정확히는 모르는데 10감 이내로 한 것 같습니다. 오, 잘했다. 그러니까 일단 턱걸이 만점. 그럼 높이뛰기도 66, 62, 58. 그러면은 3감. 달리기 잘해요? 달리기랑 배구에서 감수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배구 몇 개쯤 친 것 같아요, 느낌상? 만점이 39개? 39개였으면 저는 28개? 28개? 뭐 준수했네요. 저 몇 개 쳤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 21개 쳤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인데 혹시 본인들 MBTI 뭔지 아세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학번, 이름, 정시, 수시 옆에 이제 MBTI도 넣을까 해요. 뭐예요? 저는 INTJ입니다. 전 ENFJ입니다. 저는 ESFJ예요. 잘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습관이나 아니면 뭐 운동에 관련된 어떤 조언들을 좀 해줄 게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모의고사도 지각해서 안 보고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수능 보기 딱 3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엄청 빡세게 했죠.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수능 본다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국어하고 수학 안 보니까 또 점심 먹은 다음에 영어하고 그 다음에 탐구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했어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저는 연습을 실전처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은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무식하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단순 무식하게. 그럼 공부했던 게 좀 궁금한 게 원래 국어라는 과목 그래도 수능을 보긴 봤죠? 국어가 사실 되게 안 오르잖아요. 저는 국어 힘들었어요. 그쵸? 뭐 좀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 구리에 있는 학원에서 엄청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으셨고 개인적으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모두 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재능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국어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국어 공부 잘했던,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왔던 친구들 물어보면 재능이야. 근데 그 재능이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왔던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국어가 나중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재능의 영역이다, 타고났다, 이건가요? 네, 국어는 재능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있으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국어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아직 수능이 많이 남았잖아요. 수능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을 키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수능 특강이 아니면 이감 모의고사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기본적인 실력을 키웠고 한 수능 한 3주 전부터는 거의 모의고사만 계속 풀었어요. 이게 시간이 단축해야 되니까 하루에 모의고사 4개 푼 날도 있었고 뭐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 정도씩 이렇게 매일 풀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정확도도 중요하고 모의고사 많이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일단 공부했던 습관이나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처음부터 수시를 목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학기 중에는 필사적으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수행 평가일 때는 정말 한 개라도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저도 수능 공부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정말 저도 아침 하루 수능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공부를 했고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난 후에도 저는 방학 때처럼 매일매일 수능 보는 것처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공부했던 팁은 제가 J라는 계획적인 성격이 좀 강한 편인데 강박적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뭘 공부해야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많이 해요. 이런 게 안 되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획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저는 제 계획표에다가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공부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저에게 응원의 말을 한 3줄 정도로 제 계획표에 썼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그게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운동 같은 거는 좀 꾸준히 했어요? 네, 저는 공부가 안 되는 날에는 주변에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한 2-3바퀴씩 제 목표를 세워가지고 일주일에 2-3번씩 운동을 해왔고 학교 남아서 방과 후에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가끔씩 해주는 게 제가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공부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운동을 조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겠다고 막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막 더 지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운동 좀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막 학원을 평달에 그러니까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막 다녀야 되냐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한다고 수능 성적 안 나올 거였으면은 애초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는 거 좀 괜찮으니까 많이들 하세요. 공부 중에 많이 운동하는 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네, 말씀해 주세요. 공부했던 습관 중에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영향을 저한테 많이 끼친 습관이 있다면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놀았어요. 수능 한 4일 전까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다른 애들은 가정학습 쓸 때 저는 어차피 수능도 학교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혼자서 남아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씻고 그 다음에 계속 노래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계속 저를 노출해가지고 수능 때 떨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운동도 4일에 한 번씩은 꼭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좀 쌓이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7번째 질문인데 그 전반적으로 공부했던 습관이나 운동 조언 이런 거 말고 교원대를 딱 목표로 준비를 해. 정시든 수시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 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원대 맞춤. 저는 사실 교원대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운동을 했다기보단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틀이 말씀은 없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턱걸이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턱걸이는 좀 개수를 늘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턱걸이를 평소에 꾸준히 혼자 연습해 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높이뛰기는 그게 피로골절이라는 게 와요, 다리에. 그러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미리 평소에 높이뛰기를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실력을 길러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로골절 때문에 운동을 못하면 많이 아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피로골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네, 그 뼈에 피로가 쌓여가지고 약간 잘 모릅니다. 뭔지 아세요?
저는 요즘 느끼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로골절이라는 게 말 그대로 피로가 쌓인 건 맞아요. 근데 골절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피로골절이 심해지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정강이 사이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실금이 가 있는 거야. 딱딱딱딱. 그게 피로골절이에요. 피로골절까지 안 했나 보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골절의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려는 단계였던 거지. 어쨌거나 그게 진짜 아프고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부러진 거를 그냥 둬야 붓는데 자꾸 이렇게 쿵쿵쿵 하니까 점점점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피로골절이 사실 한 번 오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미리미리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해라. 한 번에 막 몰아서 하지 말고. 좋아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뭐 좀 네. 저는 수시로 와가지고 저희 학교가 생기부를 좀 잘 써준 학교로 유명해서 저는 생기부에 많은 고민을 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회적으로 교육적 이슈와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서 교육 관련 지식을 많이 쌓아왔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제가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기회에서 많은 그 지식을 많이 사용해서 제 생기부는 교육, 교사와 관련되게 꽉 채웠고 그게 제가 교원대에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교원대 면접이 생기부 기반 면접이 아니라 교육 관련 문제와 교육 관련 지문인데 그게 굉장히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면접할 때 굉장히 유용하지 않았나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수시를 하지를 않아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요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 들으면 바로 아마 이해할 거예요. 준비 잘 하시고 이제 사실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학생들을 위한 응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응원이 아니고 따끔한 충고여도 상관없어요. 해주고 싶은 말을 그냥 각자 한 분씩 해주세요. 저는 공부를 시작한 지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수능 보기 3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한테 어떻게 좋은 대학 갔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간절하면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간절함이 있으면 뭐든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걸 엄청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할 땐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능을 아침에 보니까 컨디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해요. 어쨌거나 딱 9시 때부터 시작해서 수능 쭉쭉쭉 보는데 밤에 공부하다 갑자기 아침에 하려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템포나 뭐라 해야지? 바이오리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꼭 맞춰 넣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사실 저는 수시로 왔기 때문에 정희 씨의 그런 아픔도 잘 모르지만 수시는 확실히 제가 지금 올해 2, 3학번 합격생들을 본 결과 솔직히 1점대가 아니면 입학이 불가능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시는 거의 1점대 안으로 만드셔야 되고 생기부까지 꽉꽉 채우셔야 되고 면접이 또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원대 입학하고 싶으시면 면접 준비도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편은 그러니까 입시편이 1편이었고 이제 2편이 학교편인데 1편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더 없죠? 네. 그러면 그냥 인사하고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2편에서 뵐게요. 오케이, 끝!